제로섬 게임 조하나 라운드 1. 김 부장은 명퇴를 고려 중이다. 중소기업 만년 부장 50대 후반이면 조기 명퇴는 아니다. 은퇴 후 삶을 준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명퇴금이 필요해서다. 사람은 살면서 관원 상제 등 여러 통과 일들을 치르지 않나? 김 부장은 이번에 딸내미의 결혼을 코앞에 둔 상태다. 아이고, 우리 딸이 커서 시집 가는구나. 그런 감상에 젖는 것도 잠시 현실적인 복잡한 셈법으로 심란했다. 그래도 면함에 직함이 박힌 상태로 딸을 여워야 구색을 맞추는 게 아닌가. 아니, 그보다 혼수를 마련하려면 당장 돈이 필요한데 대출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대출을 받고 한 2년 뒤 명퇴해서 퇴직금으로 대출을 털어버려? 아니면 아예 이참에 대출 받지 말고 퇴직해버려? 생각이 복잡하다. 경수발 3년 만에 시의적절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서울의 큰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시고 집에 모셨다가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결국 고향 땅은 살아서 못 밟으신 아버지. 자식으로서 할 만큼 했다는 후련함이 들 뿐 마음속 깊이 못다한 자책감이 들지는 않는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사진 속에 나란히 웃으며 계시다. 처갓집에는 큰 처남, 작은 처남, 큰 동서가 버티고 있으니까 나까지 거들 차례는 안 오리라. 10여 년 전에 마누라 앞으로 가게 한원에서 꿀좋게 말아먹은 그 대출금도 어찌어찌 해서 안에 징글징글하게 다 갚아가고 눈에 보이는 인생의 복병들을 하나씩 제거했다는 만족감도 잠시 숨 좀 돌리는가 싶었는데 딸내미가 느닷없이 시집을 간다는 것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남은 수수는 딸을 퇴직금으로 시집 보내고 나중에 아파트를 줄여 군대에 가 있는 아들놈 좀 떼어줘서 독립시키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두 내외 돈돈하게 그럭저럭 사는 것이다.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해서 특약까지 다 들어놓은 보험도 요긴하게 쓸 수 있으리나. 그런데 이 모든 각본이 김 부장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딸을 시집 보내고 내고 적당히 혼수해서 시집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떡하니 딸내미의 결혼식이 다가왔는데 그게 기쁜 일인데 김 부장한테는 닥치는 일이 되어버렸다. 라운드 2. 요즘은 결혼하면서 집값이 하도 비싸 신랑 신부가 반반씩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 치킨은 들어봤어도 정말 반절씩 집값을 부담한다는 건가? 반반 원수? 김 부장은 혼자 중얼거려 본다. 그랬다. 세대가 그랬다. 자기 세대와는 너무 달랐다. 업무라면 배워서 할 텐데 혼사는 처음이라 감이 없는 김 부장. 게다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김 부장. 딸을 시집 보내려면 혼수고 예단이고 나발이고 신랑 신부가 합쳐 둘이 집을 사야 된다니 퇴직금 가지고는 턱도 없었다. 일단 큰돈 들어갈 일에 맥이 풀린다. 돈은 또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지난번 삼전리에서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 얘기가 나왔다. 신랑 신부는 서울 벤돌이나 경기도에 어디 역세권
20평대 전후 아파트를 얻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자꾸 집값이 오르니 사야만 한다고 했다. 양다집 부모가 성의껏 도와주고 저희들도 신혼대출을 받겠다고 한다. 여자니까 반절보다 조금 덜 낸다고 할까? 우리는 살림살이 혼수도 하니까. 십착반성해서 어느 반찬을 집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배회하는 진부정의 젓가락질. 사돈 집에서는 말수를 아끼는 것 보니까 돈을 못 주겠다는 건가? 김부장은 너무 골몰이 생각하는 바람에 한쪽 손 엄지와 중지로 바꿈기를 잡고 마구마구 먹어댔다. 부인이 허벅지를 살짝 꼬집기 전까지. 결혼할 때 대출 받으면 애도 곧 생길 텐데 한 10여년 동안 허덕거리며 살겠네. 급기야 김부장은 밥을 다 먹고는 앞불떼기 묻은 밥그릇에 눈동자에 초점을 고정한 채 하염없이 내려다봤다. 어리둥절한 다섯 시선에게 상견례 내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김부장을 부인이 적극적으로 변론한다. 요즘 애 아빠가 딸을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전해서 잠도 못 자고요. 우울감이 너무 심해 어느 이전 어려운 자리에서도 감추지를 못하고 결례를 범한 것 같네요. 하하,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해합니다. 상견례는 김 부장의 어설픈 딸바보 코스프레로 끝났다. 김 부장은 왜 그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예스 노를 못했나 되짚어보고 자신을 일찍했다. 그러나 그건 예스 노의 문제가 아니라 go or not의 문제였다. 라운드 3. 부랴부랴 가족 회의를 하고 딸내미는 비장하게 자기 적금을 깨겠다고 하고 마누라도 소액 대출을 받겠다고 한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김 부장은 서서히 인지해 나가기 시작했다. 애초에 퇴직금으로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와 신부 예단을 해가는 걸로 알았으니까. 반반 헌초로 집을 마련하려면 명태금 2배의 목돈이 필요하고 당장 대출을 받아야 했고 매달 대출 이자를 내게 생겼다. 딸내미도 대출 받아야 한다. 이게 결혼인가? 이건 아예 신혼집 마련 프로젝트가 아닌가? 인생의 새 출발 선장에 서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제 갓 결혼하는 딸이 대출받아 인생 마이너스로 시작하다니 결혼 즉슨 대출인가? 딸의 결혼관 안 물려 우리 부부의 노후 생활 준비, 아들이 자리 잡도록 떼어주려면 지금 당장 이 아파트를 팔고 작은 평수로 줄여가야 한다. 아, 이건 내가 생각한 내가 구상한 플랜이 아니다. 이렇게 꼭 닥쳐서 해야 하나? 마지막 퍼즐을 맞출 때까지 그만한 여유가 없이 몰아붙이는가? 숨이 막힌다. 이미 경착륙이다. 라운드 4. 김 부장은 자신의 연대기를 짚어본다. 항상 대출이자가 나왔고 구두 뒤축은 2번씩 갈아서 오래 신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운동해야 한다며 직장 동료들과 일부러 걸어서 싼 커피집을 찾았다. 차는 항상 1500cc를 고수했다. 한강다리 하나 건너면 강남이지만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근검자력이 몸에 밴 자신을 사람들이 짠돌이라 부르지 않는 것을 김 부장은 내심 다행으로 여겼다. 집사람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딸도 일찌감치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아들은 성실했다. 김 부장의 잘살 지수는 참 건실했다.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만 걸어왔다. 달동네 전셋방을 얻어 처음 시작한 신혼살림. 전철을 내려서 또 전철 탄 만큼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리면 보이던 신혼집. 여름에는 지하철 노점에서 애기 주먹만한 참외를 사가지고 가고 추운 날에는
붕어빵 봉지를 코트 안에 깊숙이 넣고 살았다. 이제 막 아장아장 먹기 시작한 딸과 얼굴 고운 젊은 부부 세 식구가 둘러앉아 참 맛있게도 먹었다.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우중초한 낡은 녹돌집을 조용하게 메아리쳐 맴돌았다. 달달한 시간들, 멍글멍글 꽃 올 때 같던 날. 전철에서 내리면 위용 있게 서 있는 고층 아파트가 부럽긴 했지만 마을버스 안 타고 걸어서 집에 간다는 역세권이라 부러웠지 애번 없었다. 자신도 청약받고 대출받고 하면 일점아주 손을 밟아 고층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생각했다. 둘째가 태어나고 어찌어찌 아파트가 당첨되고 이삿날 신문지를 깔고 짜장면을 시켜 먹은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내 집 마련은 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지만 성공 신화는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요즘처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지 몰랐다. 그때는. 라운드 5. 둥지하면 윤부장 세대는 자식들이 독립해나가는 민둥지 증후군을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새도 둥지를 틀어야 알을 품고 새끼를 까지 하면서 둥지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투영한다. 부모 세대의 둥지는 생리의 외로운 쓴맛을, 자식 세대의 둥지는 자본의 쓴맛을 패착과도 같이 가감없이 보여준다. 자꾸만 오르는 집값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 애도 없고 그러니 굳이 연애도 할 일 없는 삼포 세대를 만들어냈다. 아파트 값이 들썩인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대지만 그러다 말겠지 그냥 기사려니 김 부장은 애써 흘려들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근 20여 년 동안 이사 한 번 안 갔으니 체감을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대한민국은 부동산 국가가 아니던가? 90년대 분당 1센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 이래로 크고 작은 전국의 신도시 건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등 철책처럼 따리를 튼 고층 아파트가 해마다 전국에 수만 채씩 지어지고 있질 않나? 눈치, 코치, 입치가 빠른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의 동력, 부동산의 초마, 아파트 경기에 올인하고 잘 살지수, 즉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의 본능은 자꾸 커지고 뒤틀려졌다. 경제에서 생산의 반대 개념은 소비가 아니라 분배가 아니던가? 진중한 분배, 궁극적 안배는 이상향에서나 존재하는 것인가? 어느 정부고 제도와 규제에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잡히는 듯 안 잡히고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탈나는 풍선 효과만 있을 뿐 총체적 난국이 되었다. 압축 선전의 후유증도 한몫 거들었다. 전 국민이 심기불편한 천정부지의 서울 아파트값,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괴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강남 불펜이 떠들어대고 마천루 빌딩에 지하철이 9호선까지 들어가고 심지어는 공주역까지 따돌리며 학원, 과외로 종무장한 강남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의 달콤한 기득권을 산정한다. 친구들에게 너희 집 몇 평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부모 형제를 묻는 것보다 빠른 1조 1항의 허구조사다. 라운드 6. 김 부장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내다봤다. 아래층에서 뭐라든 말든 오늘은 한 대 태워야겠다.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라 색이 바랜 벽지, 군데군데 녹이 쓴 샷시,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 오늘따라 눈에 거슬린다. 한강이다. 강 건너 멀리 희부한 미세먼지 속에 막 개관한 우리나라 최고층 100층 빌딩도 어렴풋이 보인다. 그 강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했다. 딸내미는 한껏 물이 오르고 얼굴에 조명이라도 켠 듯 환한 빛이 났다. 꽃다운 나이에 예쁜 아가씨.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예쁘다. 김 부장은 곧 6월에 신부가 될 딸을 남의 집에 주긴 아까웠다. 그런 딸내미가 셀프 웨딩 사진을 찍는다느니 예식장을 잡는다느니 바쁘게 움직였으나 양갓집에서 집 얘기가 아직 안 나오자 시무룩하게 어깨가 쳐져 다닌다. 자기랑 얘기를 하자며 달라드는 마누라한테 뭔 얘기할 게 있냐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자 자기가 말을 심하게 했나 생각이 들기 전 김 부장의 등 뒤로 쾅 문소리가 난다. 라운드 7. 김 부장이 요즘 부쩍 자주 하는 일. 말은 선체수를 하는 일이다. 업무차 한강 건너 강남으로 왔지만 그날따라 여기가 강남이라니 별로 느끼지 못했던 생경한 느낌. 정오의 태양빛에 반사하는 고층 유리 빌딩.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무표정한 거리의 사람들. 각양각색의 차들이 달리는 도로. 저런 피사체들이 다 뭐란 말인가? 이 장면에 녹아들지 못하는 이 낯섦은 대체 뭐란 말인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인가? 평생 손에서 일을 놓은 적 한 번 없고 그 긴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건만 부지런히 묵묵하게 살았건만 돈은 안 모아지고 집 한 칸 있어도 먹돈이 필요할 때면 전전긍긍하는 팍팍함에 눈들머리가 난다. 사람들은 이걸 워킹 푸어 그리고 하우스 푸어라고들 말했다. 야, 너 씨방 죽는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세상에서 나만 수억 빠지는 거요. 동창 녀석이 짓거린 말이 생각났다.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쏙 빠진 느낌이다. 김 부장의 관자놀이가 이마가 쑥 뒤로 꺼진다. 어지럽다. 숨이 막힌다. 허기진 입속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온다. 지금 여기 도시 한복판에서 서민의 민낯이라고 우뚝 서있는 사내. 다음날 김 부장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입구에 매달린 종소리가 퍽 요란했다. 저 집 좀 내놓으려고요. 라운드 8. 김 부장은 모처럼 장식장에 등을 댄 양주를 꺼냈다. 조금 아까 공항에서 신혼여행지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딸한테 전화도 받았다. 6월 하지 즈음이라 아직 해가 있어서인지 오늘따라 파란 하늘에 땀이 맺히지 않는 뽀송뽀송한 바람 그리고 한강의 도도한 물결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김 부장은 고향에서 올라온 동생들, 사촌들, 휴가 나온 아들까지 함께 이른 저녁 술상을 받았다. 영주를 땄다. 아따 거시기 하네. 다들 뜨아해하자. 그러지. 김 부장은 취임새를 넣는다. 걸쩍지근한 남도 사투리다. 좋은 날 따서 먹자 미뤄왔던 발렌타인 30년 산. 그 좋은 날이 바로 오늘이다. 김 부장은 오늘 낮에 있었던 딸의 결혼식이 마치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지만 그냥 몇 장면만 뇌리에 남았다. 모든 시기 그렇듯 들뜸과 왁자함, 웅성거림, 아무렴 어떠랴. 신랑 신부 입장의 환호 소리, 박수 소리, 피아노 소리, 주례사, 폭죽 소리, 그리고 땀땀따담땀땀땀 맨델스존의 결혼 행진곡. 북적북적했던 식장의 소리가 음소거된 채 떠오른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도 낯설었다. 아니, 눈물을 훔치던 딸의 모습에 울컥했다. 아니, 후련했다.
성님 그러면 그 멋이야. 이사만 딱 한 번 가면 되는 거지라우. 그라지. 성님 그랑께 거시기 이 아파트는 팔았고 같은 단지 저짝으로 이사감시로 똑같은 평수 그대로 가고 그랑께 한강만 안 보인다 이거지라우. 안문 한강 보이는데 허고 안 보이는데 허고 한 1, 2억씩 차이가 나니께. 한강 쪽 가 보인다고 억소리 나니 안 빼는 데는 억울해서 어디 살겄소? 동생들은 무릎을 탁 칠 기세로 서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난 한강 실컷 봐시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실컷 봐서 여한이 없어야. 참 잘하셨소 성님. 오랜만에 일한 달달한 낮술, 통쾌한 낮술이다. 애써 게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홀가분한 느낌이다. 창밖에 멀리 한강의 윤슬이 반짝인다.